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시댁은 제2의 친정이고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라고 배우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댁을 등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세월이 지나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여러 인연들이 끊어졌지만 그중 하나가 시댁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첫 만남부터 완벽했던 시어머니. 저는 29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소리만 나왔거든요.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남편 혼자 키우시면서도 의사로 만드신 분이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정말 품격 있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음식 솜씨도 일품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소탈하고 좋구나. 요즘 애들은 다 까탈스러운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칭찬해 주셨거든요. 친정 엄마보다도 더 저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의 행복.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이상적인 시어머니셨어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살림살이에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한 게 없는지 늘 챙겨주셨어요. 남편이 병원 일로 바쁠 때는 제가 외로울까 봐 가끔 집에 놀러 오시기도 했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놀러 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했거든요. 엄마, 제가 만든 반찬 갖다 드렸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이 시댁 스트레스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을 정도로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결혼 3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산후조리 때도 친정엄마와 번갈아 가면서 도와주셨고 육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우리 손자가 이렇게 똑똑할 줄 알았어. 이 녀석 분명히 의사 될 거야. 아빠 닮아서. 손자 바보가 되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직장 복권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왜 이렇게 말이 늦지? 우리 아들은 이 나이 때 벌써 덤마 아빠 다 했는데 아이가 15개월 정도 됐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손자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직 어린데 괜찮을 거예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살짝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 혹시 모르잖아. 엄마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제 탓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손자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라고 넘어갔는데 둘째를 가지면서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처음에는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별을 알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딸이었거든요. 아, 딸이구나. 뭐, 딸도 좋긴 하지. 요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때와는 달리 둘째 출산과 산후조리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써주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했어요. 글쎄,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을 더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민준이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을 사주시면서 둘째 서윤이에게는 관심도 없으셨거든요.
할머니,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 서윤이가 오빠가 받은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하면 여자아이가 무슨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너는 인형 가지고 놀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교육 문제에서 터진 갈등?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민준이 사교육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영재교육 보내야 해. 의사 되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지. 내가 돈 댈 테니까 좋은 학원 알아봐. 그런데 서윤이 교육비는 한마디도 없으시는 거예요. 제가 서윤이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딸은 적당히 키워도 돼. 어차피 시집가면 끝인데 무슨 돈을 그렇게 들여?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은 손자 손녀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은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해지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훈계하는 거야? 내가 애들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아? 나 교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엄마가 원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셔서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그래도 서윤이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똑같은 손자 손녀인데 엄마가 민준이 교육비 대겠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서윤이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라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됐어요. 명절 때 용돈도 민준이한테만 주시고 생일 선물도 민준이 것만 챙겨주시고 심지어 서윤이가 상을 받아와도 그래, 잘했네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반면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손자가 왜 이렇게 아프지? 며느리가 뭘 잘못 먹였나? 병원 당장 가봐야 해.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정말 참다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정말 기뻐서 시댁에 알렸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이랬어요. 시쓰기는 뭐 하러 해? 그런 거 해봤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민준이는 수학 경시대회 나간다고 하던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는 민준이한테만 우리 손자가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서윤이는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 서윤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나만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어? 7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손자 손녀를 똑같이 대해주세요. 서윤이도 어머님 손녀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변하시더라고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내 손자 손녀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 아니야? 손자 손녀를 차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별. 이게 차별이야?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들은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사람이고 딸은 시집갈 사람이야. 똑같을 수가 있어?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과의 큰 싸움.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전통적으로는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서윤이도 당신 딸인데? 물론 서윤이도 소중하지. 하지만 엄마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은 정말 모르겠구나.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그날 저희는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냉정하게 대하시면서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하시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어서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어느 날 민준이 학원에서 친구들과 다툰 일이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서 상황을 들어보니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자애들은 바보야.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민준이에게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그랬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래. 서윤이는 여자라서 똑똑하지 못하대.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더 큰 문제는 서윤이었어요. 할머니의 차별과 오빠의 무시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어? 남자였으면 할머니가 좋아했을 텐데. 9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의 자존감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서윤이가 정말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준이도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될 것 같았고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엄마 편을 계속 들 거면 나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살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 시어머니의 극한 조치.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니가 극한 조치를 취했어요. 다른 친척들을 다 불러서 저를 비난하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해. 이런 며느리 봤어? 친척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악역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자리에서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했어요. 어머님이 서윤이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민준이한테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다 말씀드릴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겋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 나는 아들이 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가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들은 친척들도 당황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니까요. 그제야 남편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사과하러 왔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우리 딸이 받은 상처가 없어져? 엄마가 반성하고 계셔. 앞으로는 똑같이 대해주신대.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뭐가 바뀌어?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여서 살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아이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고 전 남편은 격주 주말마다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민준이만 편애하려고 하시지만 이제는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보내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윤이가 다시 밝아졌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의사 될 수 있지? 당연하지.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이제 서윤이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민준이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누나를 아껴주는 좋은 오빠가 됐고요. 후회는 없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도 이혼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딸이 당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며느리가 버릇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저희는 그런 차별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요. 저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진작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계속 참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방적인 차별과 무시가 있는 곳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참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면 더욱 그래요.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항상 행복하고 평등한 사랑 속에서 지내시길 바라요.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